자,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아파치 헬기 36대를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구매 가격이 무려 4.6조 원이라는 것이죠. 네, 미국이 한국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6,655억 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와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아파치는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인데요. 우리 군이 4조 6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아파치 36대를 추가 구매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보면 우크라이나전이 헬기 무덤인데 이거 꼭 4조 7천억이나 해가지고 써야 됐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대신에 요새는 드론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고도 드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째로 이 아파치 헬기라고 하는 게 성능 면에서는 정말 막강하고 강력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 안에서는 이 헬기의 위력은 사실상 천하무적입니다. 이 아파치 헬기는 롱보우라 그래가지고 헬기 날개 위에 안테나처럼 레이더가 떠 있어요. 그래서 산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적군이 조준하거나 관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적의 움직임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춘 어떤 작전을 펼 수가 있는 정말 우리나라 지형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일종의 전술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화력도 화력입니다만 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갑부대와 함께 운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기갑부대의 힘을, 기갑부대의 어떤 파괴력을 높여줄 수 있는데, 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아파치 헬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6대면요, 지금 사우디나 일본에 있는 것들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이미 아파치 헬기가 들어와 있어요. 전략적인 차원에서 드론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근데 드론은 높은 거리에서 넓은 지역을 관망하는 반면에 아파치는 기갑전이라고 하는 특히나 산악에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그동안 늘 필요했던 전력이고 그와 관련해서 추가 도입을 쭉 요청을 받았던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 안 줬어요. 왜? 너무 강력하니까.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왜 미국이 이걸 우리한테 넘기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점에서 저는 거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부대인 제7군단이라고 하는 기계화 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기갑부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탱크만 한 360대 이상의 탱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장갑차와 자주포 그리고 운반 차량, 보변 운반 차량들까지 전부 다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탱크나 장갑차를 타고 다니는 부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7군단의 전차와 장갑차 편성이 한 군단인데 4,000대가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가지면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맞짱을 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부대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는 또 하나의 어떤 옵션이 지금 아파치 헬기 부대라는 거죠. 즉, 아까 아파치 헬기 부대가 전방에서 적진을 미리 탐사하고 기갑부대가 선제적으로 포격을 한 다음에 포병부대가 K9이 포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탱크들이 밀고 올라가서 적진을 돌파하고 장갑차로 따라온 보병들이 뒤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사실 이 7군단의 전투력만 갖고 사실상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력을 지닌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모자라는 전력 중에 하나가 항공특수전 부대, 즉 이 아파치 헬기 부대였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숫자가 보강이 되면 이 7군단을 상시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그럼 북한이 감히 뭐 포격에 의한 미사일에 의한 뭐 이런 도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병이나 어떤 육상 병력으로 인한 도발은 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을 만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 화렴정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예전부터 요구했지만 안 팔던 걸 왜 지금 이 시기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 아파치가 미국 출신해서 한 1200대 가까이 있는데 이게 운전사하고 전투병과 요원이 2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운영률이 떨어지고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노지,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떠 있을 때는 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공 개인 미사일들 같은 거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 편제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남기 시작했다는 거지. 애초에 이 부대를 줄이려고 하니까. 올 초에 미 육군이 20억 달러를 투자했던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쉽게 말해서 대리 판매처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쪽으로 재고를 넘기는, 뭐 물론 새 거를 만들어 준다고 하겠지만 어찌 됐거나 미국으로 인도될 걸 우리 쪽에다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첫 번째고요. 저는 일본에 갈 게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자위대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안 줬어요, 미국이. 근데 네. 그 전쟁 양상이 이렇게 되니까 헬기 계약을 취소합니다, 일본이. 그리고 무인 공격기를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아파치 헬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 전술적인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떠안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기분 나쁘긴 하지. 남들이 안 쓴다는 거 받아온 거니까. 하지만 우리 군에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의 전략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저는 그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국에다가 기계화 보병사단의 힘을 실어주는 이 전제하에 이것들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다른 나라와의 분쟁, 즉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한미일 군사동맹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흘러갈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지만 이거를 나중에 해놨을 때 자, 이러한 우리 부대들의 또는 우리 장비들의 동맹국의 일본과 미국의 이득을 위한 파병을 의무화돼가지고 이걸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 이제 뻔질라면 우리가 일종의 가장 강력한 어떤 전술 무기 내지는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 파병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소 러시아하고 뭐 한반도 국경에서의 문제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장비들이 이마만큼 파견을 나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맡겨두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6조 원 가까운 게 4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 규모는 저는 그냥 헬기만 갖고 오는 거예요. 저기에 따른 무장과 옵션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비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정비 기술이 뛰어나서 정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도 우리나라 와서 많이 고치는데 중요한 건 저기에 들어가는 무기 옵션들이 엄청 많아요. 무장 헬기라서. 그럼 저기에 따른 추가 재원들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면 비용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거지.
결국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군사비 지출이 훨씬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사들였던 무기의 5배를 사들였는데 거기가 5배에서 지금 한 7, 8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단순하게 이거 헬기만 들여갖고 이제 헬기만 운영한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헬기만으로 좀 부족한 전력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무인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해보자. 이미 국내에서 무인 드론 개발을 다 맞춰놓고 있어. 보라매라든지, 가오리 X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대비로 해갖고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엄청난 숫자의 추가 무기 도입이 또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봉 털리는 겁니다. 4조 7천억. 돈 많네요, 우리나라. 네? 돈이 많아. 그러게요. 4조 네. 7천억도 헬기도 쇼핑을 사고. 거침없이 해요. 이것들이 법카 쓰듯이 합니다. 왜? 아이씨. 결제는 다음 정권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르는 거죠. 내 세금.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러한 군수 무기에는 언제나 로비스트라고 하는 존재가 따라붙어 있고, 이제 여기 결국 이제 보잉이잖아요. 보잉사에서 이거를 맡아갖고 우리한테 넣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 구매에 관한 도입 로비를 했을까? 그리고 그 로비의 조건으로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봉투를 꽂아줬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어떤 인물을 혹시나 하고 떠올려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일상적으로 무기 도입 비용의 10%에서 15% 정도가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다시 로비를 통해서 정치 자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일종 업계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네. 나라에 따라서는 30%까지 올라가는 정부도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국제 시세를 따져서 15%만 치더라도 이건 역시도 5천억 이상의 뭔가의 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을지훈련 관련한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을지훈련을 갖다가 MBC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그러니까 사실상의 진압훈련을 또 했어요. 약간 요거는 이제 사진이 있는데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한겨레 보던데요. 033 테러범은 시민을 어렸다. 을지훈련 이틀째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게 피해 시민이에요. 테러 상황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데 테러를 당한 사람이 공산당 아웃을 했다가 그리고 여기 테러를 당했다는 거죠. 단결 투쟁을 하고 있어. 뭐야 이게? 저거는 노조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게 뭐야? 이직들이 피해를 봤을 때 구해주자는 얘기인가? 아니 그리고 아니면 노조 탄압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건가? 그런가? 공산당은 북한에 없으니까 뭐 중국이죠. 중국을 뭐 아웃시키나? 아니 뭐지? 말은 이제 연습은 이게 공산당으로 하는데 갑자기 저기다 민주당을 넣어갖고 할 수도 있겠죠. 연습인데 뭐.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뭐 하는데 이봐 공산당 여기도 이 사람들 무슨 가스 옆에 누워있는 사람 더 가관이야. 한반도 평화야. 한반도 평화. 한반도 그거 뭐 하는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을 테러를 하고 그 테러에서 구해주는 연습을 하고 굳이 이런 거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게 연습 있었어? 중입니다. 이렇게 써야 이게 정상 아닌가? 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아니 시민들 보는 앞에서 이런 걸 공개를 하면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연습 중입니다. 이런 걸 붙여놔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봐, 좀 편할 거 아니야.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자유민주주의수 한반도 평화. 착한 사람들이네. 아니 을지훈련 미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미군이랑 한다고 해도 미군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요. 우리나라 경찰, 소방, 군인들이 합동훈련을 이러고 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데 약간 이거는 방공훈련 아니에요? 방공 공산당 나는 이게 제일 황당해. 공산당 아웃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 편말을 쓰는 것도 우습지만요.
모르겠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저런 거 하나?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그 동원된 인질들과 피해자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5,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뭐 태극기 부대에서 알바를 모셔온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만 모셔서 이거 하고 있는지 왜 걸고 있는 현정도 걸까? 궁금해요. 공산당 아웃 하면은 뭐 중국이 나갑니까? 뭘 하자고 하는 거지 도대체? 이런 더 웃긴 건 이 와중에 오바를 해가지고 연막탄을 잘못 쏴가지고 군경이 5명이 사고까지 났대요. 네. 그러니까 훈련을 뭐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훈련 연습하면서 피해자까지 냈으면 이 훈련 망한 거 아니야? 담당자 면책이 아니라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훈련하다가 연막탄이 발사가 돼가지고 군인 2명과 경찰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구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서울 인근에서 훈련 중에 드론이 떨어져가지고 인근 시설 경비를 담당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가관입니다, 아주. 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약간 더맨더머 같지 않아요? 아니, 물론, 뭐,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던 이런 훈련을 하며, 그때는 훈련을 해도요, 뭐, 일반 군인들이 뭐, 직결 지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이동하고 하는 훈련이 있었어도, 이런 류의 훈련들은 다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테러 진압 훈련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무슨 행사하듯이 막, 건물에서, 레펠 타고 쭉 떨어지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폐차에 씌워가지고 사람들 끌고, 저게 무슨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실제 하려고 하면 병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할 걸가 해야 되는 거고, 구출이 됐든 테러가 됐든 하려면 군인들이 서로 편을 나눠갖고 AB조로 나눠서 하는 게 정상인 거지. 이건 국민들 보라고 쇼하는 거예요, 지금. 쇼하는 건데 왜 공산당 아웃을 공산당은 중국에 있는데 중국어로 써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마. 북한은 노동당, 조선 노동당밖에 없거든요. 노동당 일당 독재인데 공산당 아웃을 한글로 영어로 아웃으로 썼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동원 예비군을 10년까지 늘린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을 1년에 뭐 100일, 석 달 동안을 하겠다. 뭐 이런 미친 안도 내놨대요. 이건 사실은 전시회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국민들한테 불안감 조성 내지는 뭔가를 하기 위한 모종의 공작질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아요. 국민들은. 선글라스 끼고 훈련한다고 이거는 그 흐린 날 아닙니까? 아니 얼굴을 감추고 싶으셨나? 그래요? 아들한테는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고 알바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튼 웃기는 노릇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훈련인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정해져 있는 그거를 갖고 목적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해보는 훈련인 건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포인트의 건물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작전을 염두에 두고 예행 연습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걱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일 2시에는 또 전국 민방위 훈련 네, 민방위 훈련도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겠네요.